안녕하십니까. 한문강사 최규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19조를 하시게 되는데, 우선 하시기 전에 좀 시작하는 개념에서 사자성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번에는 완이군산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봤지만은 이번 시간에는 견문발검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견문발검. 조그마한 일에 성을 내는 소견조문자. 왜냐하면 이제 그런 사자성어도 제가 이제 한 주간에 좀 겪었던 사람, 읽었던 어떤 지인이라기보다도 사람으로 인해서 생각나가지고 좀 이 글자를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너무나도 사람은 굉장히 꼼꼼하게 일을 처리를 잘해요. 한 친구가 있는데, 그런데 소견이 이렇게 보면 좁아요. 보편적으로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꼼꼼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소견이 좁다든지 이런 것이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좀 더 견제한다면, 그럴 수 있으면 그때 다른 때는 넓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견문발검이다 이런 한자를 생각해 봤어요. 그 뜻이 뭐냐면 조그마한 일에 성을 잡는다는 얘기죠. 이런 소견 좁은 사람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견문발검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19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9조 한번 출발 잠깐 보시면 미운, 과하, 한 하고 소우, 적오동 이루다 이렇게 쓰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미운, 과하, 한 하고 소우, 적오동 이루다. 그래서 그 뜻을 보시면 가는 구름은 은하수를 지나고 성긴 비는 오동나무에 떨어지는 도다 이렇게 됐어요. 좀 간단한 것 같지만 참 의미가 있어요. 또 이것도 보면. 자, 그러면 한자 하나를 보시면 미자는 작을 미자죠. 작을 미. 우는 비오자가 있어 구름은. 그 다음에 지달 과자고 물하. 한수 한 그렇죠. 한수하는 우리가 한나라 이렇게 은하수 표현도 해요. 한수 한자가 한자 할 때 우리가 한자 할 때 한자를 한수 한자를 쓰죠. 근데 이것은 은하수도 표현해서 이분도 은하수라는 한자를 쓸 수 있지만 글자도 맞추고 하기 위해서 한수 한자를 쓴 것 같아요. 어차피 한자는 아시는 것처럼 뜻글자니까 그 뜻에 쓸 의미가 있죠. 한글은 소리글자니까 우리 소리 표현도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자는 우리 아시같이 의성어나 의태어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그 뜻이 많이 있어요. 여러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는 같이 한자에서 뜻을 하나 내가 알고 있는 것 같고, 이건데 왜 저런 뜻을 하지? 이렇게 하시면 지금 그러실 분은 없으시지만, 많은 것은 거의 40개 가까이 이렇게 뜻을 내는 것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40개 있다 보니까, 이런 뜻은 전혀 관계없는 것 같은데, 근데 속뜻을 보면 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는같이 한자는 의성어나 의태어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뜻이 많은 거니까 우리가 넓게 봐야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한수 한자도 한나라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여기서는 은하수라는 표현을 갖다 보실 수 있고요. 소자도 성질소, 그 다음에 비우자고 물방울 적자, 오동나무 오자고 오동나무 동자예요. 이것도 그래서 오동목 하면 오동나무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동목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오동 이렇게 표현해서 목자에 안 넣었어요. 그러면 오구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뜻을 보시면 가는 구름은 은하수를 지나고, 여기서 가는이라는 것은 가느다란 구름이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지나간다는 얘기죠. 지나가는 구름은 그렇지만 약하게 간다는 표현인데, 지나가는 구름은 은하수를 지나고, 성긴비라는 것도 여기서도 보면 성긴다 하면은 여기서도 보면 뭐랄까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오동나무에 떨어진다, 좀 약하게 온다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좀 막 그냥 우수수 떨어지는 게 아니고 성금성금하게 온다. 이렇게 약하게 오는 비는 오동나무에 떨어지는 거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자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보면 이게 혼돈할 수 있는 한자가 세 개가 있는데, 가릴 간자는 점으로 들어갔어요. 동용동자는 해자가 이렇게 됐어요. 동용자는 나무에 해가 걸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죠? 어우대로 표현하자면. 그렇게 해서 해자인데, 얘는 여기 점이 두 개예요. 가릴 간자하고 동용동자가 푸셔이고, 여기다 아무도 없으면 묶을 속자고, 이런 한자도 보실 수 있겠어요. 여기는 이제
성질 소자에서 볼 때 이제 요 혼돈할 자를 보고 묶을 소자가 있는데 요 글자가 있어서 같이 봤으니까 이럴 때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물방울 적자에서도 봤을 때도 이렇게 밑동 적자죠.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렇게 장사상자예요. 우리가 이제 혼돈을 많이 해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거 예고자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서 있네요. 예고자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삐쳐나오면 오론구고 저건 돌석이고. 근데 이거는 둘이는 혼돈을 많이 해요. 이게 써있으면 장사상자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은 예고자가 들었을 것은 밑동적자고 이거나 이구자가 들었으면 장사상자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사상자. 자, 그 다음에 이건 나오자를 하나 써봤는데 여기서는 나오자죠. 나오자하고 눈목자가 있으니까 나오자에서 보면 이게 다서도예요. 이구자하고. 그러면 이 나오라는 개념은 사실은 아실같이 나오자가 의미가 참 깊어요. 이것은 다서도 그러지만 제위다, 오행이다. 오행이라는 말이 아시죠? 우주 만물을 이루는 오원수라는 맛이 아시죠? 여기서 성우같이 목, 화, 토, 금, 수라는 게 있는데 오행인데 세상에는 이렇게 나무와 불과 이거 필요한 거예요. 우주 만물을 이루는 5가지 원수 꼭 필요한 거예요. 이게 보면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가는 한자 얘기인데 48자 보면서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보면 이게 나무 목자는 뭐라고 하죠?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상극관계라는 말이 있는데 나무 김에 조금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둘이는 상극관계예요. 얘네들은 나무는 불한테는 약하죠. 타물이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것도 최대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획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글씨를 갖고서 해서 목이다 이제 오행으로 맞춰요. 맞춰갖고 사주풀이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 데 있어서 그거 이제 어느 정도 기회 되면 하는데 우리가 특강을 저걸 한번 하고 기억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거기서 마셨을 때 어느 누구 이름이든지 이것은 이 오행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누구든지 이름을 졌으면 한글이 됐든 한자가 됐든 오행이 들어가야 될 그것을 5가지 원수에 다 들어가는 거죠. 결론 얘기는 나무는 불에 약하고 이게 상극관계예요. 그럼 불은 흙에 약한 거죠. 불은 흙으로 덮으면 그냥 꺼진다는 얘기니까 상극관계고 그 다음에 흙은 금, 금은 수, 수는 목. 이게 얘네들이 상극관계라고 해요. 이런 경우가. 자, 그럼 얘네들이 상극관계고 또 상생관계라고 또 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서로 도와주는 관계.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좀 얘기를 나는 한자로 말하는 거예요. 한자로 말해서 누가하고 사주파 여기 봤는데 부부가 하는데 우리 관계 어떻게 좀 봐주세요 했을 때 이런 관계는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자로 밭을 풀이했을 때 얘기지 실질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인 거니까 그건 원칙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이게 상관계고 만약에 이제 상생관계를 보자면 하나씩 띄어서 가는데 나무는 흙이 있어야만 되죠. 서로 관계가 있는 거, 서로 관계. 결론 얘기는 부부가 이렇게 서로 맺으려고 서로 이렇게 한다 할 때 한 사람은 나무고 한 사람은 흙이다. 둘은 좋은 관계라는 얘기죠. 이런 관계를 맺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이제 그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씩 건너서 흙은 물이죠. 물이 필요하죠. 물이 없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물은 불. 끓여서 먹으니까 또 관계고 얘는 하나 떼어서 쇠. 금은 수. 자, 이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별 모양이 딱 나왔어요. 그죠? 제가 보신 같이 별 모양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같이 다섯오자가 의미가 깊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제위라든지 오행이라 해서 다섯오자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입구자가 있고 그래서 입구 관리한다는 얘기야. 전체적으로 입이 모든 게 관계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것도 있지만 먹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볼 때 입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19조를 추구본 내용도 우리가 당연히 기억하시지만은 한자, 나오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요건 나자죠.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나자인데 나예요. 나. 그래서 얘는 옹구집이에요. 자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나오자인데 얘도 나자인데 얘는
우리라는 표현이고 어머니를 표현할 때 이 표현을 많이 해요. 사자수학에서도 부색 아신하시고 모국 오신이로다 했을 때 그때도 오자라고 표현해요. 부색 아신은 아버지는 나를 아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셨다. 그럼 오자로 표현했어요. 이게 더 큰 일이에요. 그래서 결론 얘기는 이렇게 한자에는 자 지금 초전에도 말씀드렸지 의성어나 어태어 표현은 개성도 있지만은 뜻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같은 나자나 나오자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보셔보 주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오자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도 같이 생각하시면 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또 시간상도 그렇고 여러 사람을 볼 때 어르신들께서 좀 더 집중을 요하시기 위해서 시간도 짧게 하니까 꼭 좀 이 시간에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운 과하한 하고 소우 적오동 이로다. 가는 구름은 은하수를 지나고 성긴 비는 오동나무에 떨어짐도다. 그렇죠? 그리고 견문 발검이다 말씀드렸죠? 조그마한 일에 성을 내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울 때 만나는 것도 참 꺼려하고 하고 있는 때일수록 자기 관리가 필요한데 조그만 사소한 일에 성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같이 견문 발검하시면 안 되니까 또 스스로 성찰하는 개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끝내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